길었던 팬데믹의 고통도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해외여행 다시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뿐만 아니라 잠시 접어두었던 캐나다 이민을 다시 실행에 옮기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한 캐나다 방문이든 취업이나 공부 목적 입국이든 처음 캐나다 입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입국 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염려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입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캐나다 입국 목적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캐나다 입국 심사대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다른 하나는 임시 방문 목적이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다른 입국 심사는 없겠지만, 임시 방문자라면 입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국 목적과 비자 상황이 일치하는 거겠죠. 입국 심사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ETA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ETA는 여권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ETA가 있어도 여권을 갱신했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타 국가를 경유해서 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그 국가에서 입국 시 요구되는 부분도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경유한다면 에스타도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방문 목적이라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합니다. 보통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는 편도 비행기로 들어옵니다. 학생비자 승인서로 입국을 한다면 입학 허가서를 챙겨주세요. 취업비자를 공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위 취업비자 인터뷰 영상 1편도 꼼꼼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국 심사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점, 입국 목적 밝히기인데요. 첫째, 캐나다법, 특히 이민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또 답변이 명확하고 진실해 보여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불법 체류의 가능성, 의심만으로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예를 들어 관광 입국을 하면서 일을 할 의사를 밝히거나 그럴 만한 정황이라도 나오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건 누가 들어도 당연하고 쉬운 얘기 같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피서에게 답변을 할 때 친구 방문이라고 하고 친구 집에서 2주간 머물면서 여행할 거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확인차 친구 집에 전화를 하니까 친구가 걔 잡 인터뷰 보러 온대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인터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입국 목적을 숨긴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내용에 서로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2주 동안 캐나다 여행을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라고 답변은 했는데 비행기 스케줄은 6개월로 잡혀 있다든지, 여름인데 겨울 코트까지 챙겨오거나 비자 수속에 필요한 서류나 이력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2주간 여행을 하겠다는 답변이 거짓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죠. 셋째, 최근에 캐나다에 온 적이 있다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입국 이전에 캐나다에 체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그때 내 비자 목적에 반하는 활동, 그러니까 이전에 취업비자 없이 캐시잡을 한 것이 발각되면 과거 문제지만 여전히 현재 입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일을 했다면 거의 여지없이 입국이 거부됩니다. 한 예로 고객분이 형의 사업체에서 직원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 핸드폰에서 발견돼서 입국 거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광으로 입국해서 아는 형의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이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게 오피서에게 발견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입국 심사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 주세요. 핸드폰, 이메일, 은행 기록, 심지어 SNS도 뒤질 수 있습니다. 입국 준비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합법적인 선에서 진실되고 모순 없이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료 기간이 있는 임시 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엔 입국 심사관에게 비자 만료 전에 출국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내가 지금 임시 비자로 입국을 하지만 차후에는 비자를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요? 이쯤에서 캐나다 이민법이 말하는 듀얼 인텐션, 즉 이중 목적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릴게요. 캐나다 이민법상 이중 목적이란 캐나다의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가 임시 체류 목적 이외에 영구 거주 목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중 목적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임시 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이 임시 비자의 만료 기간이 끝나면 캐나다에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임시 비자로 입국할 때 임시 비자 만료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입국 심사관이 비자가 끝나도 캐나다에 있겠다는 거야? 이런 예비 불법 체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의도 자체, 듀얼 인텐션이 불법일까요?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 시에 돌아간다고 말했던 것이 거짓이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 목적을 갖는 것 자체는 캐나다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중 목적이 불법도 아닌데 왜 입국 심사에서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이지? 혹은 난 입국 심사할 때 이중 목적을 피력했는데도 무사히 취업 비자를 받았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캐나다 이민국의 듀얼 인텐션에 대한 입장은 외국인이 임시 거주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입국 심사관이 이 답변에 만족하는 한 추후에 이 외국인이 영주권자가 되려는 의도 자체가 임시 거주 비자 승인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애매하시죠? 쉽게 말해서 비자 만료 시에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그 의무가 사라지진 않지만 영주권을 시도할 의사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영주권 승인이 불투명한 입국 단계에서는 영주 거주 의사를 밝히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영주권 신청용 LMIA를 승인받았고 퍼머넌트 잡 오퍼를 받은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의 의사가 있다는 정도의 답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컨셉은 영주권 승인 여부는 이민국의 결정에 달린 거니 신청자는 이민국의 결정을 성실히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방문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비자, 유학비자가 아니더라도 단순 방문만으로도 고용주와 대면 인터뷰가 가능해지니까 취업의 기회는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은 방문 비자도 캐나다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은 캐나다 정부가 방문자도 캐나다에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겠다는 거죠. 그럼 캐나다에 안전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